업무 차원으로 안성 일축 톨게이트를 나왔죠. 좌측에서 이제 SM5 구형 한 대가 쓱 오시더니 자연스럽게 멈추시더라고요. 꼭 신호받으신 것처럼. 잘못 진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가면 고속도로로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빠져나오시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뒤에 승용차도 한 대 오고 화물차도 오더니 급정으로 좀 하는 게 보였어요. 뒤에서 이제 막 크락션도 울리고 그 뒤로 차들이 좀 밀리는 게 이제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님이 이제 운전하시는데 이제 또 하필 운전자도 이제 할머님이시더라고요. 당황해 하시고 막 뒤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차들도 안 비켜주고 저희 쪽으로 넘어오려다 보니까 차가 다 막혀 있고 톨게이트 쪽으로 오는 차들도 이제 막 들어오다 보니까 딱 중간에 껴 계신 거죠. 운전자분은 한 70대 정도 이제 되신 할머님이셨고요. 조수석에는 할아버님이 중절모 쓰시고 계셨는데 이제 창문 너머로 손을 딱 내미시면서 양보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펼치시고 할머님은 엄청 당황해 하시면서 이제 막 주전으로 핸들 돌리시고 기어 후진 넣으셨다가 완전 총체적 난국이 된 거죠. 계속 거기 있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우회전 오는 차들이나 좌회전 들어오는 차들도 분명히 막힐 테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 생각도 나고 해서 양보해드리게 됐습니다. 뒤에 차들이 있었긴 있었는데 기다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클락션도 안 울리시고 양보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면허 간소화로 이제 너무 준비 없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 고령 운전자분들도 계속 운전대를 잡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점을 좀 찾아서 면허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제 논산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바로 앞에 휴게소도 있었고 휴게소로 들어갈 때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저는 휴게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줄 알았어요. 휴게소 빠지려고 했다가 그냥 가는 것처럼 보여서 넘겼거든요. 저는 계속 90km로만 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빠른 속도도 아니었고 사실 저도 좀 느리게 가는 편이었는데 답답해서 추월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추월을 하자마자 속도를 또 그렇게 줄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약간 보복성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달렸었거든요. 운전석에는 남자분이었고요. 보조석에는 여자분이 있었고 옆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옆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속도를 놓쳤다가 올렸다가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했습니다. 저도 크루즈 놓고 가다 멍 때리면서 속도가 저도 모르게 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그런 차량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멍 때렸던 것도 엄청 위험한 행동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직 운전에 익숙치 않은 20대 초반생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은 그런 행동보다는 운전에 집중하면서 뒷차에게 안전운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좀 더 좋겠습니다. 방향을 지나고 꼭 방향으로 지나가는 도중이었는데 미친놈들이 앞에 왜 나와있지 놀래가지고 이제 클락션을 울리면서 피했거든요. 뭐지 했는데 단독 사고가 나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 이제 사고 난 줄은 몰랐죠. 바닥에 스키드 마크가 있던데 중앙 분리대 쪽을 받고 사고가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범퍼 쪽이 많이 찌그러졌던 것 같았어요. 블랙박스 상으로는 자세히 보였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좀 더 어두워가지고 위험했었는데 한 3명? 4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카메라 후레쉬로 이제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아마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앞에 뭐 삼각대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물품을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핸드폰 플래시로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몰랐으면은 커브 길이라 가지고 2차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백미러로 뒤쪽에서부터 되게 차선 변경 급하게 하면서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차가 좀 급했는지 3차선까지 빠졌다가 1차선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속도를 제어를 못하고 중심을 잃고 단독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속도가 아마 150에서 160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차선 변경은 왼쪽으로 하고 길은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이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상황인 건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중심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급한 사정 있으셨는지 되게 빨리 가시던데 그게 단독 사고였으니 망정이지 다른 차량을 쳤으면 되게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풀이라고 하죠, 그거. 그게 갑자기 보이더니 뭐지 하고 그냥 밟고 갈 수는 없었고 피해야 되지 하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갓길 쪽으로 핸들을 틀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시야에 피할 그 겨를이 없었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진을 받았는데 업소 주방용품이었던 것 같아요. 싱크대, 뭐 탁자, 소풀이, 뭐 주방용품, 가구도 있었어요. 나무로 된 업소 물건들을 어디로 이제 용달차가 옮기는 와중에 이게 떨어져 있었나 봐요. 제2 순찰대가 출동을 해서 처리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사고 접수한 다음에 그냥 계속 갔습니다. 잡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원인 제공자를 다 포기하고 크게 안 다쳤다 하고 그냥 자차로 처리해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야간에 상향등을 무조건 켜야 될 것 같아요. 건너편 차들이 올 때는 끄든지 자동으로 이제 하이빔이 꺼지는 오토 컨트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이었는데요. 최근에 사고를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또 사고가 났나 싶어서 좀 많이 당황을 했고 긴장을 했고 속도를 많이 줄였어요. 먼지가 많이 일러서요. 갑자기 앞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뽀얀 먼지가 나고 타이어 파편 같은 게 막 튀어날라왔고 갑자기 차 갓길로 큰 트럭이 서 있는 상황이었고요. 큰일이 난다 싶어서 고속도로 긴급 출동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사고 조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타이어가 터졌더라고요. 가운데 타이어가. 제가 알기로는 타이어 하나가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끝까지 탄다고 많이 됐었는데 타이어가 노후화로 인해서 그래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화물차나 큰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타이어 같은 것도 한 번씩 점검을 좀 해주시고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난 사고도 있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보했습니다. 500m 정도 앞에서 비상등 깜빡이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깜빡이 패턴이 조금 특이했어요. 특이해가지고 깜빡이를 눌렀고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타이어가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2차로에 탑차 트럭이 지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틀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박아야겠다 이 생각했죠. 들이받고 저도 이제 피해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갓길로 옮겼는데 상대차도 놀래가지고 갓길에 멈춰 서 있었어요. 사고 운전자분들은 군인이셨어요. 서울로 올라가시는 길인 것 같았는데 본인들도 놀랐다고 괜찮으시냐고 먼저 물어봐줬고 본인도 본인이 100%라고 그냥 현장에서 인정을 하셨고 검사에서 100% 처리해서 렌트까지 타고 수리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본인도 타이어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셨어요. 저같이 타이어를 맞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맞는다 그러면은 그냥 꺾지 말고 그대로 박으세요. 기흥휴게소 지나고 있을 때 나보 차량이 비틀비틀거리면서 휴게소로 들어가려다가 나왔거든요. 이상하다 하면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나가는 출구이고 휴게소에서 합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병목 현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요. 나보 차량은 계속 비틀거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앞에 정차해 있는 차를 못 보고 박은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비틀거리기도 했고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차선 복귀하는 상황을 봐서는 여러 정황상 핸드폰을 사용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우선 상황이 뒤에 차들도 충분히 서행하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보 차량 자체가 너무 파손이 심하게 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도와야겠다는 생각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 차주분은 아무래도 당황한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나보 차량 운전자분은 의식은 있으신데 다리가 끼어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제가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출혈이나 뭐 감각이 이상하신 부분이 있냐라고 물어봤고요.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119 불렀으니까 가만히 차량에서 계시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서 운전자분 의식이 상황이 나빠지거나 하는지 봤고 경찰관분도 전화가 와서 위치를 알려드렸고 제가 현장에 있어도 더 이상 도움될 부분 없다고 생각해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빨리 빠져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사고를 보고 운전하실 때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이 정체 시에 비상 깜빡이를 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좌회전 하는 구간에서 바로 회사거든요. 회사를 다 왔다는 그 안도감에 커브 돌면서 정신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절했어요. 안전벨트를 안 맨 상태였고 어디를 막 부딪혔 이렇게 막 그랬나 봐요. 제정신인 상태로는 아니고요. 제가 애엄마다 보니까는 아침에 아이들을 등원을 시키고 출근을 하는 상황이라 아침 출근할 때부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조금 졸음이 나가지고 좀 비틀비틀 거리긴 했거든요. 출근 시간에 여유가 있었으면 제가 잠깐 옆에다가 세워놓고 한 5분이라도 잤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애기들 데려다 주고 회사 올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서 얼렁얼렁 서두른다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했는데 막판에 또 그래버리네. 창문을 반절 열고 있었어요, 제가. 인도로 지나가시는 행인분이 저를 막 깨웠어요. 그 행인분이 112 불러주시고 119 불러줄까요? 했는데 그 아픈 상태에서 되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창문을 내리고 다 나를 보는 거야. 출근하시는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저를 다 봤어요. 그런 견적이 2천만 원이 넘게 훌쩍 넘어가지고 전선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차. 가로수는 광주시 연락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신다고 그런다고 하시던데요. 어디 찢어지거나 그러면 차라리 티라도 나겠는데 이제 몸이 다 아파요 지금. 오늘은 이쪽 아팠다가 오늘은 또 이쪽 아팠다가. 다친 거는 그냥 제가 몸 치료하면 되는데 재단적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끼던 차였고 좀 피곤하시면 택시를 타고 출근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날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참 후회가 됩니다. 무리해서 운전하지 말자.